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라디오 특진 김도헌입니다. 28살 A님, 초등학교 입학 전 아버지께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게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결석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자꾸 주눅이 들었습니다.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나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요. 누구 없을까요? 네, 오늘은 대인기피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의사 김희준 원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런 경우는 좀 안타깝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생긴 대인기피증 같은데 사실 어렸을 때 아버지는 정말 큰 산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A님의 경우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충격으로 생긴 대인기피증인데요. 행동이 위축되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 큰 스트레스가 있으면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큰 스트레스는 부모의 사망, 부모와의 이별, 학대, 가정폭력 같은 걸 말합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부정적인 거나 대충 돌봐도 그럴 수 있습니다. A님이 낯선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지나치게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불안하다, 불안정하다, 약하다, 미쳤다, 멍청하다 등등으로 생각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면은 아예 어릴 때는 이 대인기피증 없었던 것 같긴 해요. 네. 아이 때는 그냥 아무나 잘해주면은 막 이렇게 안아달라고 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대인기피증의 대부분은 청소년기에 발생합니다. 청소년기는 자의식이 생기는 때인데 여기서 자의식이란 남들이 나를 볼 때 어떤 평가를 내릴까에 대한 생각입니다. 보통은 스스로를 중간 이상 정도로 생각하고 사는 것, 이런 것이 자의식입니다. 어렸을 적에 큰 스트레스 때문에 자의식이 잘 만들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청소년기, 그러니까 사춘기 때 대인기피증이 온다는 거잖아요. 네.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네. 요즘 또 화제가 되었던 이 드라마 아시죠? 네. 선행학습 정말 심하던데 요즘 뭐 선행학습 스트레스도 엄청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요즘은 학생들의 큰 스트레스로 선행학습이 끼어들어왔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5학년 때쯤 시작하는 선행학습은 부모의 보호 속에서 진행되지 못합니다. 부모들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1년쯤 지나서 알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늦은 거죠. 예, 이건 사고입니다. 이미 아이는 큰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혼자 걱정으로 세월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선행학습을 못 따라가면서 나는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 상황에서 남들이 나를 중간 이상으로 봐줄 거야 하는 자의식이 생길 수 있을까요? 결국 스스로 좌초하고 맙니다. 이러다가는 진짜 우리 아이 대학 보내려다가 아이 잡을 수도 있겠어요. 네. 다 잘 되라고 하는 이제 부모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뭐든지 좀 적당히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은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이렇게 공부하면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생각보다 그렇게 공부를 잘하진 못했습니다. 겸손하십니다. 네. 제 학창 시절에는 다행히 선행학습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부모님도 공부에만 집중시키기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겸손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는 아이들을 둔 이제 학부모가 되셨잖아요. 또 네네.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학교 생활이 두려운 경우 친구들을 집으로 늘 불러서 친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친구를 안 두려워해도 된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친구부터 두려움을 없애나가는 것이 거기서 시작해서 점점 확대해 가서 길거리에 처음 만나는 사람까지도 두렵지 않게 하면 치료 끝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상법이라고 합니다. 낯선 것을 일상적인 것으로 느끼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아이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요즘은 대인기피증 있으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한의학에서는 대인기피증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요? 대인기피증을 한의학에서는 비접이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항상 두려움이 너무 큰 병입니다. 어두운 곳에 숨거나 문 뒤에 기대어 있다가 사람을 보기만 하면 놀라 정신없이 도망칩니다. 누구나 두려움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호랑이와 맞짱 뜨다 목숨이 남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면 가족 말고는 아무도 못 만나니 힘들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두려움 감정을 조절해주는 센서가 몸 안에 있습니다. 이를 지라고 합니다. 잘 기억해서 중심을 잡는다는 뜻입니다. 두려워할 것들을 잘 입력해서 그때그때 알려줍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너무 크면 지의 조절 능력이 고장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안 두렵다고 스스로 최면을 걸어도 이미 몸이 떨리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은 그렇거든요. 뭔가 이제 나만 빼고 다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다들 막 잘난 것 같아서 주눅들 때가 있는데 뭐 피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평소 작은 것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성격을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항상 긴장하고 있는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도록 하며 웃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위해 꾸준히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좋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좀 웃는 연습하는 거 좋다. 네. 저도 아침에 한 30초 정도 웃고 나오거든요. 네. 이건 좀 해결책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쉽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쉬운 것이 어려워서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한의원에서는 뭐 침을 맞는다든지 이런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네, 대인기피증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주며 심장의 조절 기능을 정상화해서 면역력을 키워줄 수 있는 한약을 처방하고 네. 기혈 순환을 촉진하고 자율신경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약과 더불어서 침치료, 또 약침치료 등을 병행해서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침을 맞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인기 개그우먼 장도연 씨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순화해서 말을 한다면 뭐 다 별거 없어. 내 앞에 있는 사람 다 별거 없다. 뭐 이런 말인데 특별하게 잘난 사람들 물론 이제 부럽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의 가치가 낮아지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네. 당당하게 가슴 쫙 펴고 다 별거 없다. 괜찮아. 뭐 이런 마법의 주문을 걸면서 하루하루 보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장도연 씨가 이런 말을 했는데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 존재 화이팅! 네, 지금까지 청담 한방병원 한의학 박사 김희준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